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상원 선생님의 국어 시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53쪽 제막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선생님이 앞서 한번 이야기를 한 대로 향가, 실내 노래 향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한자로 적혀 있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 한자로 적혀 있는 부분은 사실은 한문이 아니고 향찰이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걸 뭐 구체적으로 향찰을 분석하거나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향찰로 쓰여졌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현대어 해독본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작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월명사라고 하고요. 월명사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딱 스님이라는 느낌이 들죠. 이 월명사라는 스님은 향가 그 승려로서의 명성은 선생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향가 작가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다라고 알고 있고 같이 전해지는 배경설화에 따르면은 스님으로서 명성도 높았던 것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모르겠고 어쨌든 향가 작가로서 유명합니다. 자, 일단 한번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생사 길은 얘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따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로온저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라는 작품입니다. 자, 줄수를 세어보면 알겠지만 10줄입니다. 19채 향가라는 소리죠. 19채 향가를 선생님이 따로 사뇌가라 부른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뇌가 19채 향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사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생사의 길,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사의 길, 삶과 죽음의 갈림길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의미죠.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 얘 있음에 머뭇거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 여기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다. 즉 살아있을 때 그와 그리고 살아있을 때에서 죽음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누군가 죽음을 곧 맞이할 그런 운명 혹은 금방 맞이하는 그런 운명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라고 하는 것은 이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서의 예는 이승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승에서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곧 죽음을 맞아야 한다 소리죠. 곧 죽음을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순순히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머뭇거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린다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죽음을 받아들일 때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진다, 망설임이 느껴진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그런 죽음에 대한 망설임이 느껴질 때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 나는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배경설화를 살펴볼 건데 배경설화에 따르면 월명사의 누이의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누이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자,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즉 이 부분, 이 나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서의 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누이겠죠. 이 누이가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갔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월명사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이 네 번째 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통해서 나는 간다는 말도 이러고 못 어찌 갑니까? 간다는 말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이별 작별에서도 못하고 가버렸냐? 월명사의 누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 혹은 어떠한 비애감 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느끼는 월명사의 안타까움, 비애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1행에서 4행이죠. 1에서 4행 을 봤을 때 이 1행에서 4행을 선생님이 전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전단에서 전단은 어떠한 상황, 뭐 어떠한 시상의 그 시적 전개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1행에서 4행 전단 부분에서 시적 전개는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건 뭐로운저. 자, 이 부분은 이 제망매라고 하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표현상의 뛰어난 점, 아름다운 표현법, 화려한 수식, 뛰어난 비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비유와 상징이 담겨 있는지 각 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른 가을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가을 바람에 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표현되었으니까 어떤 가을의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을 이른 바람에 잎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누이가 죽은 상황이라는 걸 봤을 때 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의 죽음, 종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잎을 떨어뜨리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잎을 떨어뜨리는 존재는 우리 좀 전에 살폈던 이 바람이겠죠. 이 바람이 잎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운명의 힘 혹은 인간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숙명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바람이 어때요? 너무 빨리 와버렸어. 너무 빨리 와버렸어. 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숙명, 운명의 힘이 너무 빨리 와버렸으니까 월명사의 누이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너무 빠른 나이에 죽었다. 요절이라고 하죠. 너무 빠른 나이에 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 바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누이를 잎이라 표현했다면은 누이와 남매지간이었겠죠. 이 형제 남매지간을 동기지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기지간에 있는 나 역시 잎일 겁니다. 월면서 자신 역시 잎이고 누이도 잎이었겠죠. 이 잎들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것이 분명한데 여기 이런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에서 나고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한 가지는 당연히 한 부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볼게요. 한 부모에서 태어났으나 가는 곳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잎이 떨어져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즉 죽음을 의미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한 가지에 났구나. 한 부모구나. 자, 따라서 이 죽음을 맞이한 시적 대상, 죽음을 맞이한 시적 대상과 시적 화자가 한 부모에서 낳은 혈육임을 의미한다. 시적 대상과 시적 화자가 혈육임을 의미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이러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른 바람, 그리고 떨어질 잎, 한 가지 같은 뛰어난 표현법을 통해서 누이의 죽음을 가을이라고 하는 가을에 잎이 지는 그러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표현법,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 계절적 이미지 등을 통해서 누이의 죽음을 표현한 이 5행에서 8행은
선생님이 후단에 해당한다 얘기했었죠. 이 후단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떠한 시적 구성 단계에 있다 했겠습니까? 혈육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을 표현해주고 있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월명사는 누이와 내가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고 서로 많은 추억을 쌓고 그렇게 사이 좋은 남매지간으로서 성장하였을 건데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으니까 어떠한 삶과 죽음에 대한 무상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떠한 고뇌 역시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선생님이 낙구라고 얘기해서 또 낙구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거 향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낙구의 첫머리는 감탄사로 시작한다. 향가의 중요한 특징이라 했고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타찰에서 만날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미타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게요. 사실 이 미타찰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종교적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극락세계를 표현할 때 미타찰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이 작품이 어떠한 그 사상적 배경하에서 창작되었다? 불교의 사상적 배경을 바탕에 두고 창작되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부분,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나는 누이였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나는 뭘까요? 낙구에서의 나는 누이일까요? 낙구에서 나는 아마 월명사 본인이겠죠. 시적 화자겠죠. 시적 화자가 이제 미타찰에서 누이를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뭐 하겠다. 그때까지 누이를 만나는 날까지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누이가 극락세계로 갔을 것임을 믿는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떤 이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혹은 불교의 윤회 사상 이런 것들이 작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도를 닦아 기다리겠다고 이거 파란색으로 쓸게요. 도를 닦아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도를 닦으면 기다리겠다? 자, 지금 8행까지만 봐도 누이의 죽음, 혈육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고 고뇌하고 그리고 어떤 슬픔에 빠져있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것이 시적 화자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낙구에서는 어떻습니까? 누이가 이제 죽고 나서 극락세계로 갔으니까 다시 만날 그 날까지 내가 부처님 열심히 모시면서 도 닦으면서 내가 기다리겠다. 어때요? 슬픔과 안타까움과 비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했죠. 종교적인 어떠한 차원으로 그 슬픔이 승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닦아 기다리겠노라를 통해서 우린 뭘 볼 수 있습니까? 누이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승화하였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낙구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죽음의 슬픔을 여기 좀 더 추가할까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낙구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시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것도 추가할까요? 낙구에서 시적 시상의 변화가 시상의 전환이 발생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적 화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어떻게 변화하죠?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하였다는 어떤 시적 전환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각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배경서를 한번 읽고 할까요? 자, 요거는 배경서라 별거 없습니다. 읽고만 지나갈게요. 월명사입니다. 월명사는 일찍이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하여 제를 올릴 때, 제사를 지낼 때,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더니,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아갔다. 여기서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 혹은 뭐 서방정토, 서방정토. 서방정토가 극락정토입니다. 그러니까 저승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혹은 뭐 극락정토. 뭐 이러한 세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승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의 위치를 할까요? 방향이라 할까요? 서쪽에 죽음의 세계, 극락정토, 서방정토, 저승의 세계가 있다고 동양세계관에서는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어 올릴 때 광풍이 일어나서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아갔다?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죽은 누이 동생에게 종이돈이 날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의 의미가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월명사의 향가 혹은 그 안에 담긴 월명사의 깊은 뜻 혹은 종교적 성취로 인해서 어떠한 월명사 누이가 극락정토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월명사의 마음이 실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당연히 그렇진 않겠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 혹은 사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월명은 늘 사천왕사에 살았는데 피리를 잘 불었다. 일찍이 달밤에 피리를 불면 문 앞에 큰 길을 지나니 달이 그를 위해 가는 것을 멈추었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월명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취, 사상적 성취가 뛰어났다. 혹은 그로 인해서 그 뛰어남으로 인해서 자연짐을 그러니까 자연이나 귀신도 그를 위해서 어떠한 뭔가 변화를 보여줬을 만큼 그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달이 그를 위해 가는 것을 멈췄다. 이로 말미암아 그 길을 월명리라 하였고 월명서 또한 이름이 났다. 신라 사람들이 향가를 숭상함은 오래되었는데 대개 시송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주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건 뭡니까?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같이 했던 부분이죠. 향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향가의 주술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제망매가 자체에 물론 이 배경설화에서 뭐 이 부분 배경설화가에서 봤을 때 향가가 주술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배경설화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제망매가의 주술성이 있느냐? 자,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제망매가 주술성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볼 때 제망매가 주술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어떻게 얘기해 준 걸 선생님이 보지를 못해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시적 화자에 바람이 담겨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미타철에서 만날라 도닥가 기다리겠노라 라고 하는 낙구의 구절을 봤을 때 누이가 극락정토, 서방정토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잘 갈 길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어떤 시적 화자의 어떤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일에 대한 바람, 실현되지 않은 일에 대한 바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스님으로서 혹은 불교를 숭상했던 신라인으로서 보편적으로 가졌던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이거를 그냥 어떤 욕망의 발현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믿음인 거지 욕망이라고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볼 때. 따라서 만약에 주술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서동요에 비해서는 주술성이 굉장히 약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주술성은 거의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경설화에서 이 부분에서는 향가가 주술성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작품하고는 이 제망매가라고 하는
작품하고는 따로 놓고 봐야겠죠. 작품만 놓고 봤을 때 제망매가 안에서는 주체성이 없거나 미약하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동에 비해서는요. 자, 이렇게 배경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망매가는 작가는 월명사고요. 승리라 했습니다. 직업이 승려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작품에 불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했었습니다. 뭐 윤회적 세계관이라든가 극락정토에 대한 얘기라든가 혹은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반영되어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관련은 향가, 19치 향가죠. 19치 향가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19치 향가. 서직구치 향가를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산에 가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정적입니다. 개인의 정서를 썼으니까 서정적이고 애상적이라는 표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건데 애상적이란 슬픈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슬픈 이야기를 느꼈을 때,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누이의 죽음에 대한 것이니까 당연히 애상적이겠죠. 죽은 누이를 추모한 내용이니까 추모적이라 할 수 있고 뭐 불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으니까 종교적이다 이런 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제재는 누이의 죽음 혹은 누이에 대한 추모 이 정도 가능하겠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주제를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주제에 있는 건데 굳이 쓸 필요 없는 걸 써버렸다. 자, 주제는 죽은 누이를 추모함 이라 할 수 있겠고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육과 사별에서 오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요? 1에서 8년 그래서 이것이 크게 강조되어 있죠. 선생님 그럼 9년과 10년에서는 아닌가요? 9년과 10년 낙고에서는 이러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종교적으로 승화되었다 했습니다. 시적 전환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었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비유 상징 등과 같이 정제 띄어쓰기 해야겠네. 비유 상징 등과 같이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구를 사용하여 작품의 서정성을 높였다라고 했는데 특히 어디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났죠? 4에서 8년. 미안해요. 선생님 여기다가 이 부분 1에서 8년이라고 해놨네요. 이 부분 분연체가 아니기 때문에 1에서 8행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4에서 8행으로 고치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자, 4에서 8행에 이런 비유와 상징,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기구가 굉장히 풍부하게 사용되었고 작품의 서정성을 높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 느끼는 어떠한 인생의 무상감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충분히 잘 드러냈다고 볼 수 있죠. 그거 말고도 뭐 극락정토라든가 뭐 사후세계라든가 뭐 죽은 이후에 극락정토 미타찰에서 다시 만난다. 뭐 미타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적 사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며 슬픔과 죽음에 대한 고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였습니다. 어디에서에게 잘 드러나죠? 작품 9에서 10행 낙구였습니다. 낙구에서 이러한 종교적 승화가 잘 드러나 있고 슬픔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승화됨으로 인해서 이 낙구에서 선생님이 시적 전환이 시적 전환이 혹은 뭐 다른 표현 쓰겠습니다. 시상의 전환이라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시적 전환,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번 19체 향가에 정제된 형식미, 고도의 서정성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 작품이고요. 5번 현전 향가의 백미라고 선생님이 표현했는데 백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하는 향가 중에서 제망매가를 최고로 친다는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현적으로도 그렇고요. 표현상에도 그렇고 표현적으로도 뭐 이른 바람, 잎, 한 가지 굉장히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상징과 비유가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표현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사상 뭐랄까요 고뇌 혹은 어떤 고뇌와 성찰
잘 담겨 있는 이렇게 월명사라고 하는 인물이 고뇌와 성찰이 잘 담겨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뇌와 성찰이 특히 뒤에 가서 시적 전환을 그러니까 아를 통해서 이 아부터죠. 아가 이제 낙구부터니까요. 이 낙구부터 나타나는 낙구에서 나타나는 어떤 시상의 전환 역시 굉장히 수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제막매가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보고요. 예,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선생님이 현재향가의 백미라고 표현한 만큼 아주 많이 다뤄지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